식구님,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또 아주 좋네요. 그죠? 함께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을 중심한 조국이 되며 하나님의 창조 이후 처음으로 이상 기반을 닦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부터 사탄과 싸우기 시작한 것이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6.25 전쟁과 더불어 시작된 세계적 냉전 시대는 88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점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제 이 문총재의 사상을 정신적인 지주로 하여 한국은 새로운 태평양 시대의 중심국으로서 세계를 영도해 나갈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태평양 시대가 온다는 것은 세계 학자들의 연구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문총재와 한국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아주 평화경 1246페이지부터 4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990년도에 하셔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식구님 여러분, 한 주일간 잘 지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참 어머님께서는 신일본 제3지구 희망전진 예배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아까 우리가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협회 창립 기념일 그리고 만물의 날을 주관하셨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미국에 다녀오셨다고 해서 좀 쉬셔야 되는 그러한 육체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도 신일본 제3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식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참어머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구배 장로님 기도에도 나오셨지만은 우리 모두가 참부모님과 함께 사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릴까라고 하는 게 우리 식구님들의 항상 소망이고 고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제1지구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참 부모님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과정을 고민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호국 보훈의 달인 이 6월에 우리 동작구에 있는 또 VIP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지도자 효정 포럼을 하자, 모든 구에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동작구는 돌아오는 토요일 6월 26일 오후 2시에 이곳 성전에서 할 예정입니다. 조금은 빠듯한 일정이긴 하지만은 호국 보훈의 달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여러 VIP 분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이 7월보다는 이 6월이 낫겠다. 그래서 좀 제가 또 좀 바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부지런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효정 포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목요일에는 우리 서울 남부의 우리 김석진 교구장님과 함께 이 동작구 의회에 갔습니다. 한 이틀 전, 3일 전에 일이니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야, 우리 김석진 교구장님 정말 발이 넓으신 것 같아요. 이 구의원들과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뭐 청산유수처럼 그냥 술술술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구의원이 말하는 다양한 그 VIP 분들을 다 아시더라고요. 뭐 여기 동작구의 나경원 의원부터 해가지고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과 아주 친하거든요. 성이 같습니다. 나시이기도 하고, 또 한 번 그 터치했던 그 기회가 있었는데, 4년 전에 우리 아이들 피구대회가 있었어요. 어린이 피구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대회에 나가니까, 여기 동작구에 무슨 구민회관인가 체육회관에 가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잠깐 같이 있다가 어디 나갔습니다. 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넷을 데리고 그 관객석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 나경 의원이 지나가다가 참 신기한가 봐요. 제가 딱 보이기에. 남자 하나에 지금 오른쪽 둘, 왼쪽 둘 이렇게 딸들이 넷이
있으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이제 우리 딸들 이번에 시합 나간다고 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어머머 하시더니 정말 애국자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참 우리 그 지도자분들과의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김석진 교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거는 김석진이라고 하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 김석진 교부장님은 이 뜻길에 인도되어 가지고 이 기반에 함께 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연결되었던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좋은 기회였을까. 오히려 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스스로도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참부모님과 인연됐던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지도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또 전해야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목요일날 매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매주 원리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새 식구, 청년 식구가 처음부터 이제 원리 강의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큰 흐름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를 하시고자 이렇게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타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그래서 이 타락한 세계를 종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종말하시고자 하셨고 그 인류 역사 종말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영적 구원만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재강림을 하셔야 할 목적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인류가 타락한 모습에서 부활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부모님께서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서 예정하셨고 많은 기독 성도들이 함께 해왔던 그러한 원리 강론의 큰 괴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또 후편에 대한 유대 민족들의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들과 동시대 우리 동시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들었을 때 이 새 식구는 이 청년 식구가 30살인데 끝에 어떤 거예요? 단어의 참 구절에 주목을 했냐면은 앞으로 메시아는 한국 땅에 올 거니까 앞으로 인류의 언어는 한국말로 공통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1950년대에 적혔던 그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그냥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야, 이게 지금 이루어졌네요. 이러더라고요. 이 청년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는데 라는 아직은 뭐 영어를 많이 쓰고 뭐 이렇게 중국어, 일본어 쓰고 있는데 라는 순간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도 같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쳤는데 이 청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광고회사에 다니니까 이 사람이 마케터예요, 마케터. 그러니까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막 제가 힘듭니다. 토요일 막 새벽 6시에 막 문자 오고 오늘은 7시 반에 문자 오고 그래요. 목사님 원리 강론 몇 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던데 그러니까 예 이따가 오후에 와서 오늘도 오후니까 오후에 와서 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주 그냥 그 불에 타 있죠. 근데 그 한국말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와닿았던 이유가 이분이 또 마케터고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어 공부도 하다 보니까 영어권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일본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동생이 일본에 되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많이 만나는데 최근에 정말 자기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유학생들은 대부분 한번 그냥 한국 음식, 그냥 한국에 대한 경험 한 번 딱 하고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자신이 한 2년, 3년 전부터 만나는 외국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갖냐면은 한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냥 한번 여행 한번 와서 한국이 이런 나라구나 이 정도였는데 최근에 2년, 3년 전부터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 술집, 한국의 술집을 어떻게 자기 나라에 가져갈 것이냐, 한국의 어떠한 뭐 떡볶이를 가져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면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집중하고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을 저는 사실 그냥 교회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오히려 세상에 상당히 많은 호흡을 하고 있는 세상에 있었던 식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그 싸이 강남스타일 있잖아요. 오빠 강남스타일은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가사는 좀 약간 너무 외적이긴 하지만 세상적이긴 하지만 이 강남스타일이 얼마나 참 인기가 많았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 이러고 있고 최근에도 메이저리그 이렇게 진출한 김하성이라고 하는 그 야구 선수가 3일 전인가 갑자기 그 샌디에이고 그 야구 시합 중에 쉬는 시간에 또 이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와가지고 다 같이 그냥 그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같이 막 말 달리는 그 춤을 추니까 또 되게 그 주목을 했거든요, 언론이. 그런 것처럼 참 강남스타일. 또 BTS, 우리 장로님들, 박구희 장로님 BTS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역시 아시는군요. 우리 흑석동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다 신세대세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제가 좀 봉고차로 좀 많이 좀 안내해드리려고 해도 다 안 타시려고 해요. 아주 신세대신데, BTS가 기존에 유명해졌던 한국 가수들과 차이가 뭐냐면, 한국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한국말 노래를.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한국어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 뜻이 몰라요, 그냥. 뜻을 모르는데 그냥 부르는 겁니다. 아마 저랑 우리 박재관 장로님, 안지산 장로님은 약간 동시대일 것 같은데, 우리 시대는 홍콩 영화가 최고이지 않았습니까? 홍콩 영화. 영웅보은색. 따라라라, 라라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홍콩말은 모르지만 그냥 최대한 따라 부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계 사람들이 BTS의 한국말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음이라도 따라 부르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많이 변한 거죠. 그런데 이 언어가 단순히 언어만을 의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언어는 그 해당 국가의 문화를 다 포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아버지도 어른도 자녀도 다 뭡니까? 유잖아, 유. 너예요, 너.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당신이도 될 수 있고 그분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것은 그 언어의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민족의 얼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 언어를 알게 되면서 이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면서 계속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최근에 우리 새 식구님의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니까 신기하게도 두 가지 부분들을 영상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캐나다에서 한 5년째 계속 1등하는 드라마인데 제목이 뭐냐면 김신의 편의점입니다. 김신의. 그러니까 한국 김씨예요. 박신혜였으면 좋았을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김신의 편의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의점, 김신의 편의점에서 그 한국 사람, 사실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막 고집도 세고 그냥 무턱대고 막 하고 막 그런 모습인데 그 드라마가 5년째 계속 1등을 하고 있어요. 5년째. 물론 약간의 좀 너무 왜곡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 한국의 역사, 감자탕, 한국 사람의 그 시시콜콜한 얘기까지도 보여주는데 이게 1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거는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AGT.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오디션을 보는데 마술이 될 수도 있고 춤이 될 수도 있고 노래를 될 수 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한국 태권도가 여기서 엄청난 그 예선전에서 큰 1등을 했어요. 이 골든부저를 받으면 무조건 결승으로 진출하거든요. 그 모습을 함께 두 가지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참 아까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한국의 무슨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좀 고집불통이잖아요. 그분이 막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조그만 토끼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호랑이다 이렇게 막 강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에 이제 세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아까 그 태권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흑인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하나의 티켓이 있거든요. 골든 부저를 누릴 수 있는 티켓. 그것을 이 팀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동받는 건 뭐냐면 이 태권도라고 하는 어떤 무술을 감동받는 게 아니라 싸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존중이고 이것은 하나됨이고 어떤 이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이 자신감을 갖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래카드가 착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승부보다도 평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역시 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 문화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작고 의미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는 거고 세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영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아카데미에서 최근에 또 윤여정 우리 배우가 오스카에서 상을 받는 것도 어떤 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생충도 뭡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 어떻게 보면 못 사는 그 가정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아주 어려운 집안의 모습들. 미나리라고 하는 그 오스카상을 받은 것도 한국의 뭐 이렇게 2세대, 3세대 이민했던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픈 사정들, 그래도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냥 한국 사람만의 그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라, 야, 같은 어떤 감동을 받고 의미를 갖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국 사람이 잘나가지고 이러한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훈독에도 있지만은 한국은 하나님을 중심한 조국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에 재림 메시아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동방의 나라라고 했는데 동방의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하늘 부모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있는 중국에서도 안 되고 전체주의가 있는 일본에서도 안 되고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이 동방에 선택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고 이 한민족이 수많은 역경과 932회의 외침을 통해서 견뎌냈었던 그 인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외침을 하지 않았던, 공격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평화를 존중하는 사상, 그리고 하늘을 존중하는 사상, 경천 사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메시아를 원하는 그러한 사상, 이 종교적인 천품, 애언자의 증거,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재림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리고 이 참부모님께서 재림 메시아로 오셔서 승리하셨던 그 기반이 있기에 지금의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1950년대에 원리강론에 쓰여져 있었던 한국으로 통일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가당치 않았던 모습이었습니까? 외적으로 듣고 봤을 때는. 부모님께서는 6.25 전쟁과 88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점으로 그 막을 내리댔고 하나님께서 문총재와 한국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1990년도에 해주시는데 참 신기한 게 이 말씀을 누구 앞에서 하셨냐면은 한국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1990년 힐튼 호텔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 아버지 나라인 이 한국이 아버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나라의 협조가 있었고 또 장자의 나라인 미국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한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조국으로서 기틀을 잡을 수 있었고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게 이게 언제 기점이었을까를 제가 한번 우연히 보게 되니까 이 강남 스타일도
2012년 6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면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본격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2013년입니다. BTS도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201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013년이 어떤 날입니까? 천일국이 개문한 날 아닙니까? 개문한 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부모님의 섭리가 창조의 과정처럼 이 섭리도 선포한 뒤에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우리가 아궁이에서 장작불을 뺄 때도 바로 그냥 아랫목부터 윗목까지 따뜻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지만은 분명히 윗목까지도 따뜻해지는 것처럼 이 참부모님의 말씀은 당장 실현되는 것도 있지만은 조금 기다리고 조금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이 더 체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천일국의 안착의 시대로서 신통일 한국만이 아니라 신통일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발전하면은 그 국민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이 신통일 한국 시대에, 또 신통일 세계의 시대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축복가정, 우리 식구님 여러분, 당장 그것이 뭔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그 길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식구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얼마나 먼저 알게 된 우리의 식구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늘은 한국을 불렀고 이제 하늘은 우리 축복 가정을 부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한 주일간 더욱더 정진해 나가는 우리 식구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